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연결되셨나요? 나와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화재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현재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이 완진까지 된 상태라서 매우 안심이 되고요. 이게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위험한 점을 모두 갖췄는데, 그나마 화재 발생이 이륙 직전에 발생한 상황이라, 이때 승객들이 다 안에 타고 계신 상황이라 매우 위험했지만, 이륙 전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었고, 하지만 이조차도 큰 인명피해를 번질 수 있었는데 신속한 피난과 이후 소화까지 정말 매우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신속한 대피를 했는데 슬라이드를 통해서 약 2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대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승객분들의 신속하고 그리고 냉정한 그리고 안정적인 탈출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항공기는 내부 구조상 통로가 비좁고 인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탈출구가 앞, 중간, 뒤 좌우로 6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좁은 상황에서 지금 전체 176명이 이렇게 피난을 완료했다는 건, 짧은 시간에 완료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는 동체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탈출을 하다가 승객들이 안내도 못 받고 자의적으로 자기 짐을 챙기고 막 하다 보니까 좁은 통로에서 뒤에 있던 분들이 피난을 못해서 승객 절반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잘 피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화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소방당국이 밝혔고, 그럼 슬라이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건데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슬라이드 같은 것을 우리가 승무원들이 아니고서는 체험하는 훈련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사고 훈련, 멘탈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을 그려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생명이 이렇게 진짜 경과에 달린 이런 긴박한 순간에서 찰과상 정도, 타박상 정도는 매우 다행이긴 하지만, 이 또한 사용을 할 때 자칫 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슬라이드가 펼쳐진 상태에서, 펼쳐지는 과정은 승무원들이 하고 일단 탈출을 시작하는데, 불과 2, 3초 정도면 지면까지 내려옵니다. 거의 앉는 자세로 다리를 붙이고 허리를 세우고 얼굴은 발을 보는 자세로 똑바로 앉고요. 다리는 벌리지 않고 붙이고, 팔도 역시 주변에 펼치거나 하지 말고 몸에 붙이거나 아니면 앞가슴에 X자로 해서 앉아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옵니다. 이때 만약에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구르거나 해서 타박상을 입게 되고, 또 팔이나 팔꿈치 이렇게 맨살이 미끄러지는 면에 닿으면 역시 찰과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슬라이드 피난기구는 우리 일반 건축물에서 병원이나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라고 미끄럼대처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요령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좀 머릿속으로 훈련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행기가 홍콩으로 밤 10시 58분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약 30분 전인 10시 26분에 접수가 됐는데요. 출발 30분 전쯤이면 연료를 이미 채워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륙 준비는 다 완료가 된 상황에서 국제선에서 2, 30분 정도 이전에 이제 미리 승객들이 다 타진 상태니까, 이게 매우 상황으로 보면은 이륙하기 전이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승객이 전부 다 타신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유 같은 경우는 동체 아랫부분하고 날개 부분에 이렇게 주날개 부분에 채워져 있는데, 이 항공유는 매우 발열량이 높습니다. 일반 휘발유보다 조금 안전하기 위해서 불이 붙는 인하점을 20도씨 정도 높인 정도밖에 아닐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나고 불이 붙는 상태가 되면은
20도씨 정도는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연료가 되고요. 이 연료 자체에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폭발성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그 국제선으로 홍콩으로 갈 예정이었으니까 연료가 많이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인원들이 승객들이 승무원과 함께 다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즉시 대피를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연료 계통의 화재로 확산됐는데 피난이 안 된 상황이었으면 자칫 정말 큰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원인을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사고 항공기 꼬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구분할 때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화재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화재 특성에 따라 불을 끄는 방법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타는 A급 화재, 그리고 기름이 타는 B급 화재, 그리고 전기장치의 C급 화재, 이 소화 방법이 다 각각 달라지는데요. 항공기는 특성이 A, B, C급 화재 모든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버스 321 기종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해당 기종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그 연료 탱크는 아니지만 연료 관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과 그다음에 간단한 조리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꼭 그 객실 내부의 조리실이나 화장실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항공기 자체의 내부적인 연료관, 전기장치 또 어떤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화 원인 자체는 자세한 조사를 거쳐봐야 될 일이고요. 이게 지금 26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10시 26분에 약 1시간여가 지난 23시 31분에 완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고 소화까지 걸렸는데요. 내부로 천천히 화재가 확산이 되다가 여객기 객실 내부 상부에서 화염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비즈니스석까지 조종석 바로 뒤까지 번지고 상부에 동체를 녹이면서 화염이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이렇게 그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봐도 그 연료 탱크 계통의 직접적인 화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에서의 화재가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발생한 후에 대피하기까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건물이랑 다르게 항공기 화재에서는 골든타임이 어떻게 설정돼 있을까요? 네. 우선 일반 건축물은 해당 실에서는 하나의 실에서는 5분 그리고 20분, 고층 건축물은 60분까지 봅니다. 그런데 항공기의 골든타임은 90초라고 봅니다. 내부에서 매우 좁은 밀폐 공간에서 어떤 화재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 조치라기보다 즉시 피난이 최우선입니다. 골든타임이 90초라는 거는 뭐 소화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라는 시간은 없고 빨리 인원 전체가 대피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항공기를 설계할 때도 앞, 중간, 뒤 이렇게 좌우에 6군데의 이 해당 기종은 이렇게 비상구가 위치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공기들은 전체 비상구 개수의 절반을 써서 90초 만에 승객들 전체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건축물에서처럼 다소 어떻게 보면 천천히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역시 통로가 좁고 그 좁은 통로에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화재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던 비상구가 또 화재 상황이나 이런 고장 때문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은 90초, 90초나 60초나 우리가 체감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시 피난이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개인의 행동 요령보다는 승무원의 지시에 그때그때 바로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지금 화재 이후에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나머지 비행기들도 출발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우선 11시까지만 출발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있을 비행기 출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세히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해당 비행기가 활주로 위로 올라가진 않고 이동을 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체가 지금 화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신속하게 바로 수거한다기보다 위치가 그대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김해공항은 지금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으니까
아마 하나의 활주로 쪽이 폐쇄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역시 그 해당 그 공항 사정과 그다음에 이 조치 여부에 따라서인데 일단은 전체 폐쇄는 안 될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화재 상황이나 그다음에 어째 소화약재 그리고 동체 자체가 아직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에어부산 측의 무사고 기록도 깨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직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전이지만 향후에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그 해당 공항의 해당 항공기에서 지난달에 그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또 역시 좀 연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는 것들은 각자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우리가 항공사들도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현재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원인이 나온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터리 화재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우리가 화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위탁 수화물은 금지가 돼 있고 기내 수화물에서도 일부 용량을 제한해서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 보조 배터리가 필수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충전도 좀 80% 이내로 좀 하시고 그리고 평상시보다 과열이 좀 됐다거나 사용한 지가 오래됐다거나 충전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위험한 단계로 노후 단계로 접어든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꼭 필요한 양만큼의 보조 배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수화물들도 역시 그 항공사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항공기 비상사고에도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순간에도 냉정을 찾으셔야 되고 개인의 행동 요령이 생존 요령이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승객들은 승무원의 지시에 그때그때 냉정하게 신속히 따라야 된다는 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바로 사고 수습 본부를 꾸렸고 부산 측에서도 지역 수습 본부를 꾸려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대피한 승객들에게는 어떤 점이 지원돼야 할까요? 네, 지금 그 승객분들이 연기를 처음에 마셨다고 전해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살과상, 타박상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 육체적인 어떤 상해보다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경우도 정신적인 충격은 우리가 객관적인 양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외상후 스트레스 당해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생존의 공포를 느끼셨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승객분들마다 면밀히 잘 살피시고 또 항공사나 우리 사회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또 직접 승객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은 놀라신 분들 잘 살피시고 생활에 어떤 영향은 없는지 해서 또 병원 내원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겠고 이렇게 꼭 남들도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지 말고 네, 우선 화재 당시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쪽 날개에 항공유 약 3만 5천 파운드가 차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 장비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어떤 장비가 사용되는 걸까요? 네, 이게 3만 5천 파운드면은 약 2만 리터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요. 그 국제선 홍콩으로 가려다 보니까 매우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였죠. 일단은 이 유류 화재는 일반적인 특성과 다르게 B급 화재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은 이제 물보다 가벼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름 위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기름은 물론이고 그 기름 위에 있는 불까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화재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오히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위로 불을 확산시켜서 소방대나 주변을 확산되게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물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대형의 유리탱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뚜껑이 압력 때문에 날아가도록 일부러 만들어서 물컵에 물이 고인 것처럼 그 상태에서 불이 붙게 되는 그래서 화재가 한 군데 한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 항공기 연료 탱크 같은 데 불이 붙게 되면 이게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게 되면서 주변으로 분출을 하게 되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가 현장 대응단장이 지금 포소화약제 특수소방차를 썼다고 했는데 폼소화약제는 이제 우리말로 포라고 합니다. 거품이죠. 그래서
거품을 내는 걸 덮어서 물에다가 소화 약재와 거품을 내므로써 이 물이 가볍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겉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에서 화재가 나면 기름 화재를 덮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처럼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동체나 타지 않은 것들을 이 거품 더미로 덮어서 불이 옮겨붙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재선진국에서는 산불 화재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소와 약재를 계속 뿌림으로써 유류 화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했더라도 이게 크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화약재가 필요했고요. 또 이 항공기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 화재만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역시 방수를 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소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발화 엔진 쪽의 발화 흔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화재가 발생한 항공기가 기령이 17년 된 항공기라고 합니다. 에어버스 기종이 엔진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항공기 조사는 워낙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고의 조사는 지금 우리 그 철도 사고 그 항공기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역시 조사를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항공기 제조사나 그리고 해외 제조국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엔진에서의 화재인지 어디의 화재인지 특정한다기보다 이런 화재를 조사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요. 그리고 수집되는 증거와 확인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들이 하나이든 복수이든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항공기의 이제 엔진에서의 화재일 수도 있고, 지금 해당 기종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화장실하고 간단한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실 내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그 내부에 어떤 전기장치나 연료배관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뭐 화장실이나 조리실 또 승객의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한 원인들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 항공기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이 조사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 사고 조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까요? 네, 이게 오히려 비행 중이거나 이제 관제탑과 송수신을 하고 이렇게 주된 어떤 장치에서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블랙박스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조종석에서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이 되는 그 조종서의 CVR 이 블랙박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행기 하드웨어적인 비행 장치에서의 신호나 상태, 데이터 수치, 물리량들을 저장하는 FDR 비행 기록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저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수집하지 않은 정보에서 수집 대상이 아닌 것들에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전기가 했을 때 어떤 단락큰 화재가 난 원인이 되면은 발화 원인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발화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일단은 그 항공기 조사는 사고 조사는 기본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항공기가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하고 관찰이 용이한 장소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전소가 된 게 아니고 또 발화 지점까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기록들이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또 간단히 또 의외로 증거물 같은 것이 명확한 증거물들이 빨리 수집된다면 뭐 3개월 내에서도 금방 결론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일반 건축물에서처럼 뭐 2주, 3주 만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화재 발생 당시에 최초 신고자가 승무원이었다라는 현장에서의 보고가 있었는데 항공사 측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 절차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매뉴얼과 신고 절차를 갖추지만 일반 건축물, 우리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비상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 체계를 갖춥니다. 하지만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승무원이 119에 신고를 했던 것처럼 즉시 신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방대가 도착을 했을 때 벌써 공항 소방대가 선착을 해서 이게 거점 공항이기 때문에 화학 소방차까지 갖춘 공항 자체 소방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소방대가 즉시 비행기로 이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었고 또 119 소방대도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소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부의 결재선이나 어떤 파악보다 즉시 매우 강력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무원도 역시 119로 신고를 한 것도 적절한 조치를 보입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항공기 사고 자체가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승객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모두 대피에 성공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승객들이 신속히 대피한 부분에서 그리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부분은 매우 선진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항공기에서 슬라이드를 탈출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으로 훈련해 볼 수는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고 훈련, 머릿속으로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인간이 머릿속으로 계속 상황을 그려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기억에 남게 되고 이게 마치 실제 행동을 한 것처럼 훈련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골든타임이 90초라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소지품, 가방 다 필요 없고요. 위에 사물함, 수납함 열 필요도 없고 이제 승무원이 피난을 하라고 하면 즉시 비상구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펼쳐진 슬라이드로 2, 3초 만에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상체를 세우고 얼굴로는 그 발끝을 보는 자세로 거의 앉는 자세로 팔은 안쪽으로 몸으로 붙여서 가슴 앞으로 X자로 붙이셔도 좋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아마도 유추해 보건데 승객 승무원 다수가 타박상을 입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박상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초기에 전체 인원들이 피난하시는 상황에서 매우 서두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서두르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칫 해외에서도 이게 오히려 자기 짐을 꺼내고 뒤에 통로 승객들의 피난을 막아서 승객의 절반이 사망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 슬라이드는 한 명이 탈출을 완료하고 다음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바른 자세와 약간의 텀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라서 타박상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게 생명의 안위가 달린 긴박한 순간에서 타박상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훈련을 좀 계속 하셔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서 백승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